어젯밤 수원에 사시는 69세 한 어르신이 한밤중에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몇 초뿐이었지만 식은땀이 날 만큼 아팠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낮에는 멀쩡히 잘 걸어 다니는데 누워만 있으면 다리가 저릿저릿해지다가 어느 순간 안에서 누가 세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꽉 조여온다는 겁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한 번 오면 그냥 참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그 순간에 취하는 그 행동이 오히려 저림을 더 오래가게 하고 다음 날 밤에도 다시 찾아오게 만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자다가 깜짝 놀라 깨고 넘어질까봐 일어서지도 못하고 다리를 펴야 할지 오므려야 할지도 몰라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니지만 숙면을 망치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오래 지속되면 아침의 균형 감각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단 5초짜리 한 동작만 제대로 알면 이 저림을 즉시 먹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의 근골격계 전문의들이 직접 권하는 5초 완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만 제대로 따라해도 오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세요. 누워있기만 해도 저림이 생기는 이유와 자기 전에 미리 막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드릴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살짝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밤에 다리가 저리는 것은 그냥 피곤해서 생기거나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조금 더 불편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60대 이상에서 밤중 다리 저림과 쥐가 날 확률은 젊을 때보다 3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증상이 몸이 완전히 이완되는 순간, 즉 막 잠이 들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장이 벌떡 뛸 정도의 날카로운 통증과 놀람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속에서 아주 여러 변화들이 동시에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채 70대가 되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혈류 속도가 약 40% 이상 감소합니다. 특히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으면 그 현상은 더 두드러집니다. 종아리와 발바닥 주변의 작은 혈관들은 탄력을 잃고 근육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수축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누운 지 샷 1, 5분만 지나도 전기 오듯 간질간질한 저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나이대에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한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근육의 온오프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데 부족해지면 근육이 밤에 훨씬 예민해지고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특히 천이 떨어지고 다리가 차가워지는 밤에는 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할 때 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즉 근육이 가장 약해졌을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신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의 말초신경은 압박과 자세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옆으로 오래 누워 있거나 다리를 너무 곧게 펴고 자는 것만으로도 신경 전달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지며 근육이 경고 신호처럼 갑자기 수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깜짝 놀라 깨며 종아리가 잠시 잠긴 듯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저리고 더 잘 저릴수록 근육은 더 굳어지고 근육이 굳을수록 숙면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체 사례의 90%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처음 5초를 제대로 대응하기만 해도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방금 읽으신 내용이 내 얘기 같네 라고 느껴지셨다면, 그리고 밤중 다리 저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1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앞으로 더 정확하고 도움되는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습관 1. 아프면 다리를 급하게 오그리는 행동.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반응. 앞서 살펴본 것처럼 60대 이후 밤에 다리가 잘 저리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보입니다. 단순히 몸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증상이 시작되는 첫 1, 2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통증의 길이와 강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통증이 오는 순간 다리를 확 당기며 오그리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적인 동작이라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72세 여성 한 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가 오면 무조건 다리를 끌어올리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꽉 조여요. 이 말에는 정확한 생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를 오그리는 순간 아킬레스건이 급격히 짧아지면서 혈류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미 수축해 있는 근육이 더 강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즉, 이미 잡아당겨진 고무줄을 또 한 번 꽉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한 가지. 통증이 더 오래가고 더 깊어집니다. 특히 한밤중에는 이 반응이 더 위험합니다. 몸이 차고 순환이 느려진 상태에서 다리를 강하게 오그리면 근육은 긴급 경보처럼 더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초 만에 끝날 쥐가 1분 이상 이어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종아리가 뻐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남성 한 분은 거의 매일 새벽에 쥐 때문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통증이 오는 순간 항상 다리를 배 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그리지 않고 아주 가볍게 펴주는 동작만 알려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증상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즉, 문제는 질병의 심각성이 아니라 잘못된 반응을 수십 년간 반복해온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습니다. 수축된 근육은 더 당겨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길이대로 부드럽게 늘려주어야 혈액이 흐르고 신경 압박이 풀립니다. 바로 이것이 다음 단계에서 배우게 될 5초 완화 동작이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이유입니다. 혹시 통증이 오면 다리를 오그리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또는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영상에 2번이라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의 경험을 알수록 다음 내용에 더 알맞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습관 T. 잘못된 수면 자세. 밤마다 다리를 저리게 만드는 조용한 주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통증이 올 때 다리를 급하게 오그리는 습관이 쥐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운동할 때 다리에 쥐가 나는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자세로 오래 누워 있는 것이 매일 밤 다리가 저리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자세로 자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자세는 다리를 너무 곧게 뻣뻣하게 펴고 자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혈류가 느려지는 밤에는 긴장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종아리 뒤쪽 근육과 건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2030분만 지나도 근육은 경고처럼 갑자기 수축하면서 저릿한 통증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누가 종아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 흔한 오류는 옆으로 누워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한쪽 다리로 계속 실리면 좌골신경과 종아리 쪽 말초신경이 미세하게 눌린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리가 점점 저려오다가 어느 순간 찌릿하고 시린 느낌으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원인은 지속적인 신경 압박입니다.
65세 남성 한 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꼭 한 번씩 다리가 저려 잠에서 깼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분은 오랫동안 다리 밑에 높은 베개를 깔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높이면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혈액이 아래로 충분히 흐르지 않아 저림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베개를 낮추고 수면 자세만 조정해도 며칠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단순히 다리가 저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경우 새벽 시간대의 갑작스런 근육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 24시는 천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근육이 더 민감해져 쥐가 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자신의 수면 자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밤중 저림 현상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현재 자세가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시각, 비슷한 자세에서 항상 다리가 저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있다면 댓글에 3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알게 되면 다음 내용에서 더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습관 3.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생활. 밤에 근육이 쉽게 당기는 숨은 원인. 잘못된 수면 자세가 밤마다 다리가 저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 동안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문제는 특히 밤 시간대에 근육이 더 민감해지고 쉽게 수축하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0, 70대의 많은 분들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불편해 일부러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할 만한 이유이지만 몸은 이런 선택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심지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물을 계속 잃습니다. 저녁이 되면 몸은 이미 조용한 탈수 상태에 들어가 있고 이때 근육은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70세 여성 한 분도 비슷했습니다. 하루물 섭취량이 컵 2잔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 결과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지면서 근육과 신경이 과민해졌습니다. 밤이면 4차 5번씩 다리가 저려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소량씩 마시도록 조절하자 단 일주일 만에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미네랄의 균형도 흐트러집니다. 이 미네랄들은 근육의 수축 이완을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을 담당하는데 균형이 무너지면 신경 전달이 불안정해지고 근육이 밤에 갑자기 수축하는 일이 훨씬 빈번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멀쩡했는데 새벽에만 쥐가 난다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탈수는 신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경 주변의 조직액이 줄어들면 신경이 쉽게 자극받아 저릿함, 시림, 전기가 오르는 듯한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분들은 살짝 얼얼하다, 종아리 안쪽에서 전기가 번쩍거린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근육 문제가 아니라 탈수로 인해 예민해진 신경신호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커피 진한 차 인뇨제 약물입니다. 이들은 모두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는데 많은 분들은 이것이 물로 대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커피를 하루 2잔이나 마시니 물은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커피는 몸에서 물을 2배 이상 더 빼앗아 갑니다. 64세 여성 한 분은 매일 새벽 2시, 3시에 다리 저림으로 깼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니 오후부터 거의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방식으로 바꾸었을 뿐인데 일주일도 안 되어 저림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자주 조금씩 하루에 골고루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액 점도가 안정되고 근육은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며 신경은 과민 반응을 멈추게 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물보다 더 복잡한 또 하나의 원인, 즉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이 밤중 저림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깨기 싫어서 물을 일부러 적게 마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4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음 내용을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습관 4.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습관. 60대 이상에서 새벽 다리 저림이 반복되는 가장 흔한 이유. 앞서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 밤에 근육을 쉽게 당기게 만든다는 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또 하나의 핵심 원인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새벽 2시, 3시쯤 갑작스럽게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분들, TV를 오래 보다가 바로 잠드는 분들, 발과 종아리가 차가운 분들은 더욱 위험군에 속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근육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하루 동안 계속해서 긴장과 압박을 받지만 노년층에서는 그 긴장이 풀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근육은 이미 반쯤 굳은 상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리에 눕는 순간 갑자기 완전히 이완되라고 요구받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몸이 작은 자극만 받아도 근육은 경고하듯 갑자기 수축해버립니다. 66세 여성 한 분도 이런 사례였습니다. 낮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잠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종아리가 갑자기 굳어버리고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의아해했지만 원인은 잠들기 전 몇 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TV 앞에 앉아 3시간 동안 발목도 돌리지 않고 있다가 바로 침대로 가는 패턴이 근육을 강하게 긴장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루 내내 당겨져 있던 고무줄을 적당히 풀어주지도 않고 갑자기 사용하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그 고무줄은 쉽게 튀어 오르듯 수축해 버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면 중 천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손발의 말초천이 더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차가워지고 차가워진 근육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대, 즉 새벽 2시, 4시 사이에 다리 저림과 쥐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근육이 이미 긴장된 상태에서 온도까지 떨어지면 작은 움직임에도 수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칭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아리와 아킬레스건 주변의 혈관들이 부분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가 되는데 낮에는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여도 밤에는 심박수와 혈류량이 자연히 2030% 감소합니다. 바로 이때 그 눌림이 문제로 변합니다.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못하면 근육은 쉽게 경직되고 신경은 자극을 받아 저림이 길어지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혈관 문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칭 부족으로 인한 미세 순환 정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62세 남성 한 분이 좋은 예입니다. 거의 매일 새벽 3시에 같은 다리에서 저림이 나타났습니다. 조사해 보니 그는 늘 발이 차가운 상태로 침대에 올랐고 스트레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취침 전 2분간 가벼운 종아리 스트레칭과 1분간 발 마사지만 추가했는데 10일 후에는 다리 저림이 일주일에 5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전 스트레칭은 운동이 아니라 밤새 근육이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근육 잠금 해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발목 돌리기 2030회,
종아리 가볍게 늘리기,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다리를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다리 저림의 70% 이상이 예방 가능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즉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이 어떻게 밤중 다리 저림을 유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영역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인가요? 또는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5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패턴을 알면 앞으로 더 맞춤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7약물, 건강기능식품, 많은 분들이 모르는 밤중 다리 저림의 숨은 원인. 지난 단락에서 우리는 잠들기 전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수면 자세를 만들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스트레칭까지 꾸준히 해도 여전히 밤마다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예상 밖의 영역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복용하는 약물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들은 몸의 신경, 근육, 전해질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밤 시간에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하루에 3, 4칠까지 약을 복용하는 것이 흔하며 여기에 칼슘, 비타민, 오메가3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그 자체로 필요하지만 동시에 근육의 수축, 이완 기능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켜 저림, 경련, 근육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중 다리 저림의 원인을 추위, 혈액순환 문제,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약물이 결정적 요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요제, 물약입니다. 혈압약이나 심장약의 일부 구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인요제는 체내의 수분과 염분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쉽게 수축하고 칼륨이 부족해지면 신경 자극이 과도해지면서 다리 저림이나 쥐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면서 물까지 적게 마시는 경우 탈수 전해질 불균형이 겹쳐서 악순환이 생깁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약물은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입니다. 스타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근육통, 근육 피로야간,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근육이 밤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저림이 자주 나타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뇨약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부 당뇨약은 밤중에 혈당이 과하게 떨어지는 야간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해질 균형도 깨지기 쉽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신경은 이미 민감하거나 손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벼운 저림도 더 크게 느껴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약물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만 과다하게 섭취하고 마그네슘은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반대로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전해질 농도가 변해 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효과로 알려진 오메가3도 늦은 저녁에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혈액 점도가 지나치게 낮아져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리가 찌릿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13세 남성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3달 동안 거의 매일 새벽에 다리 저림이 나타났고 운동이나 수면 습관을 바꿔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해보니 나 얼마 전 혈압약을 다른 종류로 변경하면서 강한 이뇨제가 추가되었고 여기에 매일 저녁 칼슘 고용량을 함께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그네슘 부족이 심해졌고 근육은 쉽게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용 시간을 조정하고 마그네슘을 소량 보충하자 증상은 며칠 만에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절대로 스스로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약을 복용한 뒤 몇 시간 후에 저림이 나타나는지 기록해 보세요. 둘째, 저림의 빈도, 시간대, 양쪽 다리 여부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이 정보들은 의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며 약물 부작용인지 다른 원인인지 명확하게 구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팁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이뇨제를 복용한다면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기. 스타틴을 복용한다면 가벼운 스트레칭, 걷기 병행.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다면 복용시간 분산. 이 모든 노력이 합쳐지면 밤중 다리 저림의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내용, 즉 잠들기 전 30분 동안 무엇을 해야 다리 저림을 70% 이상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통증이 왔을 때 단 5초 만에 진정시키는 즉각 완화 동작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3가지 이상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시거나 약 때문에 다리가 더 저린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6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음 단계의 솔루션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B. 이전까지 우리는 잘못된 수면 자세, 부족한 수분 섭취, 스트레칭 부족, 그리고 약물의 영향처럼 밤중 다리 저림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부분인 해결책을 말씀드리려 한다. 원인이 무엇이든 결국 다리 저림은 2가지 공통된 기전으로 이어진다. 하나는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수축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말초신경이 야간에 과도하게 예민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두 요소를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에 소개할 30분 루틴은 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60세 이상에게 특히 적합하도록 구성되었다. 무리하지 않고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도 뚜렷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1단계 다리 저림이 시작될 때 5초 안에 처리하는 방법. 갑작스럽게 저리거나 쥐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매우 단순하다. 다리를 앞으로 곧게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를 5초 정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종아리 근육을 빠르게 늘려주면서 뇌로 전달되는 과도한 수축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동작을 2-3번 반복하면 대부분의 저림이 짧은 시간 안에 가라앉는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바로 시행할 수 있어 즉각적인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 2단계 잠들기 전 30분 루틴. 이 루틴은 총 4단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는 다리 저림의 4가지 근본 원인인 근육 긴장, 혈액순환 저하, 전해질 불균형, 신경 과민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10분간 다리 근육 스트레칭은 하루 동안 굳어있던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야간의 갑작스러운 수축을 예방한다. 아킬레스건을 20초에서 30초 동안 가볍게 늘리고 6번 정도 반복한다. 이어서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종아리 뒤쪽을 부드럽게 늘린다. 마지막으로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각각 30번씩 돌려 발과 종아리에 작은 혈관까지 자극해준다. 둘째, 10분간 다리 온열 차가운 근육은 쉽게 굳고 경련을 일으킨다. 40도 안팎의 따뜻한 물에 5분 정도 발을 담그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종아리를 덮어 3분에서 5분 정도 유지한다. 근육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신경의 예민함도 완화된다. 셋째, 따뜻한 물 2-3모금 과음이 아니라 정말 작은 양이면 충분하다. 따뜻한 물은 전해질 균형을 잡고 신경 자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밤중 화장실로 인해 잠이 깨는 걱정도 없다. 나이가 들수록 가벼운 탈수 상태가 자주 나타나므로 이 단계는 특히 중요하다. 넷째, 호흡으로 신경 안정 다리 저림은 근육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경의 민감성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2초 동안 멈춘 뒤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5분 정도 이어가면 신경계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필요하면 두 무릎을 세우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편안한 자세를 취해 골반과 허리 부위의 압박을 줄일 수도 있다. 3단계 일주일 후 예상되는 변화. 이 루틴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리 저림의 근본 원인 4가지를 동시에 조절하기 때문이다.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전해질 균형이 안정되고 신경계의 과도한 반응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 결과 일주일만 실천해도 다리 저림이 60%에서 80%가량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2주 정도 지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밤에 쥐가 나서 갑자기 깨는 일이 줄어든다. 4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장에서는 이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특히 계절 변화나 컨디션 저해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생활 패턴을 함께 정리할 예정이다. 만약 이 30분 루틴이 실천 가능하다고 느껴지고 더 높은 단계의 관리법을 알고 싶다면 댓글에 숫자 실 플러스라고 남겨주기 바란다. 여러분의 필요를 파악해 다음 내용을 더 정확하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물 부족, 스트레칭 부족, 잘못된 수면 자세처럼 흔한 원인부터 약물의 영향이나 밤에 과민해지는 신경처럼 조금은 예상 밖의 원인까지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복잡한 기술이나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사실이다. 즉,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저림이나 쥐 혹은 시린 느낌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몸은 놀랄 만큼 빠르게 반응해준다. 말씀드린 30분 루틴은 무리한 운동도 아니고 준비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랫동안 건강을 관리해온 분들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몸에 무리가 없는 생활 습관에 가깝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의 편안함뿐 아니라 수면의 질, 마음의 안정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느껴지는 가벼움까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 영상이 드리고 싶은 가장 큰 가치이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감각, 그리고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희망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전하고 싶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를 당연한 노화 현상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신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지금 조금만 더 돌봐달라는 중요한 메시지다.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저림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이 균형을 다시 맞추고 싶다고 말하는 과정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나 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작은 변화를 시작한 뒤 불과 며칠 만에 편안함을 되찾는 경우가 정말 많다. 즉,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크다. 또한 이 루틴을 따라 하다 보면 단순히 다리 저림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 작은 변화가 생활 전반에 좋은 영향을 주어 걷는 속도, 균형감, 아침 컨디션까지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는 것은 이미 변화를 향한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는 뜻이다. 그 한 걸음은 절대 작지 않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만큼 자신의 건강을 아끼고 돌보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비슷한 증상을 겪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지혜를 함께 나누겠다. 그때 다시 뵙기를 바란다.